오늘 수업 6단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수업은 교과서 40쪽과 41쪽을 참고하면서 여러 가지 의미를 전달하는 한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목이 그림으로 보는 한자라고 나와 있죠. 이 그림을 보는 순간 이것은 방위를 나타내는 것이고 또 사람의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서 방향을 나타내기도 하는구나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그림에 보면 나침판이 있죠. 나침판을 보면 동서남북이 떠오를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네 글자가 동서남북입니다. 동쪽 동, 서쪽 서, 남쪽 남, 북쪽 북. 이거를 동력동, 서역서, 남역남, 북역북이라고도 합니다. 이 글자들이 들어간 단어를 우리가 살펴보면 동서, 이거 특히 동양, 서양, 동풍, 서풍 이런 걸로 많이 쓰이죠. 그리고 남과 북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분단되어 있는 남한, 북한 할 때도 이걸 씁니다. 그리고 남극, 북극 이럴 때 이 동서남북이라는 글자 우리 일상생활에서 네 가지 방향, 네 가지 방위를 표현할 때 흔히 씁니다. 방향이라는 말보다는 여기 방향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방위를 나타냅니다. 방위. 동서남북을 보통 방위라고 표현을 합니다. 위치를 나타내는 건데 일정하게 이미 정해져 있는 약속대로 표현할 때 동서남북입니다. 자, 옆에 그림이 있고 그 밑에 한자가 또 전후 좌우라는 글자가 나왔는데 이것도 방향을 나타내는 글자들입니다. 이거는 사람이 보는 위치에 따라서 앞쪽이 보이느냐 뒤쪽이 보이느냐 또는 왼쪽 오른쪽 어느 쪽이 보이느냐를 표현하는 것이죠. 여기 그림에 보면 사람의 얼굴이 나오느냐 또 뒤통수 그리고 왼쪽 귀가 보이고 왼쪽 얼굴이 보이죠. 또 오른쪽 귀와 오른쪽 얼굴이 보입니다. 이걸 표현할 때 뭐라고 글자를 쓰느냐. 아래 거 볼까요? 맨 처음 거 앞을 나타냅니다. 앞면이 보이죠. 앞전자입니다. 앞전. 두 번째 거는 뒤통수가 보였으니까 뒤후자가 되겠죠. 뒤후. 그리고 왼쪽을 의미하는 왼쪽 좌. 오른쪽을 의미하는 오른쪽 우. 그래서 전후 좌우라는 글자를 네 글자를 쭉 늘어놨습니다. 이 전후 좌우라는 말은 요 밑에 설명이 나와 있죠. 앞과 뒤, 왼쪽과 오른쪽을 나타나므로 곧 다시 말하면 사방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에워싸고 있는 방향을 다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방, 팔방 뭐 이럴 때 이거 쓰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앞전자가 들어간 거는 전면, 후면, 또 앞으로 가는 걸 전진한다고 그러죠. 전진, 또 차가 뒤로 갈 때 후진한다고 그러죠. 그때 후. 그리고 차가 왼쪽으로 가야 돼. 그러면 좌회전한다고 그럽니다. 좌회전, 우자는 우회전, 좌측, 우측. 좌측 동행, 우측 동행 이런 말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전후 좌우가 많이 쓰는 글자들입니다. 자, 이번에 나오는 그림과 관련된 한자 다시 볼까요? 이거는 뭘 나타내는 거냐? 첫 번째 이 그림을 보면 건물이 높은 게 있고 낮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아이가 긴 줄을 들고 있죠. 줄이 긴 거를 들고 있고 남자아이는 여기 짧은 걸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에 있는 글자들은 높고 낮은 걸 나타내거나 길고 짧은 걸 표현하는 글자들이구나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일 처음에 나온 글자는 높을 고자입니다. 높을 고. 고층 또는 고속도로 그럴 때 높을 고자를 씁니다. 그럼 그 옆에 거 볼까요? 저자는 낮을 저자입니다. 높을 고와 서로 반대말이에요. 서로 상대어가 되겠죠. 그래서
층이 낮은 건물은 저층이라고 그러고 속도가 늦은 것은 저속이라고 그러죠. 저속으로 달려주세요 그럴 때 안전하게 저속으로 가야 된다 그럴 때 저자 요걸 씁니다. 그 다음에 옆에 두 글자 봅시다. 이거는 길다 장자입니다. 길이가 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긴 장자로 보통 읽어요. 길이가 긴 장이라는 뜻으로. 그래서 이 장자가 들어가는 거는 키가 큰 사람한테 장신이라는 표현을 쓰죠. 긴 장자에 몸신자를 써서 장신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키가 작은 사람은 거꾸로 옆에 있는 단자를 씁니다. 짧을 단자예요. 짧을 단. 길이가 짧아. 숏다리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많이 하죠. 그때 길이가 짧다는 의미로 단신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리고 우리가 뭔가 잘하는 점, 그 사람의 아주 좋은 점 이런 건 보통 장점이라고 그러죠. 장점 그럴 때도 긴 장자를 쓰고 또 나쁜 점이나 부족한 점을 표현할 때는 단점이라고 그러죠. 그럴 때 이 장과 단을 쓰는데 여러분이 살펴보기에 이 글자도 분명히 서로 상대어라는 걸 엿볼 수 있겠죠. 길고 짧은 거 서로 반대말이죠. 이렇게 반대가 되는 거, 양쪽으로 화살표 표시하는 거는 상대어란 뜻입니다. 상대어. 상대어는 반대의 뜻이란 거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상대어. 고저도 반대고 장단도 서로 반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옆에 것도 살펴볼까요? 옆에 시소를 타고 있는 두 사람이 보이는데 당연히 시소가 기울어졌으니까 이 사람은 몸무게가 무겁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올라가서 가볍다는 걸 엿볼 수 있어요. 그러면 무게를 나타내는 글자가 뭐가 있을까? 그리고 한 사람은 팔뚝을 들어서 막 근육이 있다고 막 자랑하는 모습이죠. 이걸로 봐서 이 사람은 신체가 건강하구나. 이건 건강하고 강하구나. 힘이 세구나. 그리고 오른쪽 사람은 뭔가 몸무게도 가벼운데 뭔가 약해 보이죠. 허약해 보이죠. 그래서 이 강하고 약한 걸 나타내는 글자가 나왔다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글자 살펴볼까요? 자, 여기 첫 번째 거는 강할 강자예요. 굳세다, 강하다. 강할 강자입니다. 우리가 힘이 강할 때 강력하다 이런 말 많이 쓰죠. 그리고 경제력으로나 군사적으로 힘이 센 나라, 영토도 넓고 힘센 나라를 강대국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럴 때도 이 강할 강자를 씁니다. 자, 옆에 있는 글자 강자의 반대말이죠. 약할 약자입니다. 약할 약, 힘이 약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강대국의 반대말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힘 약하고 보잘것없는 나라들을 보통 약소국이라고 그러죠. 약소국, 작을 소자를 넣어서 몸이 허약하다 또는 약점을 잡혔다 그럴 때도 이 허약할 약자, 약할 약자를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거 볼까요? 옆에 지금 배운 강할 강자와 약할 약자가 서로 상대관계, 서로 반대말이라는 거 아시겠죠? 그 다음 옆에 거 봅시다. 그 다음 글자는 몸무게가 가볍다라는 의미의 가벼울 경자, 그리고 뒤에 거는 무거울 중자입니다. 하나는 가볍고 하나는 무거운 거니까 이 둘 사이도 역시 상대어가 되겠죠. 상대어. 반대의 개념이고 서로 관련이 있는 글자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싱을 하는 선수들이라든가 운동하는 선수들에게 체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몸무게나 이런 체급에 따라서 그래서 경량급, 중량급 이렇게 나뉘기도 하죠. 그래서 경량급, 중량급 할 때 경자가 이걸 씁니다. 중자도 그렇고. 그리고 이렇게 사고가 났거나 그랬을 때 가볍게 조금 약간 다친 사람은 경상 환자, 경상을 입었다 표현합니다. 가벼운 상처를 입었다는 얘기가 상자는 상처를 의미하거든요. 그리고 부상을 입긴 입었는데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많이 다쳤을 때는 중상 환자라고 그러죠. 중상을 입었다. 그럴 때도 가벼울 경자와
그리고 무거울 중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경상 또는 중상 그럴 때 쓰인다는 거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거 볼까요? 자, 요번에 보여지는 그림은 동전과 지폐가 막 날아다니면서 눈을 휘둥그레지게 하죠. 돈 다 좋아하는데 이 돈 셀 때 특히 우리가 단위를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숫자의 단위를 나타내는 글자를 아래에 써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맨 첫 번째에 있는 이 글자는 일백백자입니다. 일백백, 100개를 뜻할 때 100원, 100명 그럴 때 일백백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글자는 천이에요. 천, 일천천. 1000개, 1000명, 1000원 이럴 때 씁니다. 100, 1000. 그 다음 거는 1만 만자예요. 만원, 만명, 만개 이렇게 쓰이겠죠? 그 다음에 만 다음에 뭐가 옵니까? 억이 왔습니다. 억, 1억 억자예요. 억억자. 억 단위 하면 벌써 사람이 숨이 막힐 정도로 억하죠. 그죠? 억 단위 돈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억억자. 억원, 1억원, 10억, 100억 막 이렇게 억 하면 벌써 숫자가 굉장히 커집니다. 만까지만 해도 그냥 조금 숫자가 조금 크네 이렇게 우리가 접해볼 수 있는 그런 개념인데 억 하면 벌써 우리가 쉽게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큰 숫자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글자는 1조 조자예요. 조, 5조, 6조, 10조 이렇게 돈의 액수를 세거나 어떤 수를 셀 때의 조입니다. 여러분들 모둠 활동할 때 1조, 2조 할 때의 조가 아니라 여기서는 숫자 개념으로서의 조를 뜻하는 거예요. 이 조자는 1조 조자로 쓰이는데 이 조자 다음에 오는 거는 경, 해 이런 글자가 또 있어요. 그런데 그 경이나 해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쓸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돈 액수로도 경이나 해는 어마어마한 숫자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현실적으로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경이나 해는 여기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상생활에서 조자까지만 수출이나 수입을 하고 어떤 대기업이 돈을 적자를 냈거나 흑자를 냈을 때 그 사람들의 자본이 얼마가 있느냐 할 때도 몇십조 몇백조까지는 해당하지만 경이나 해는 잘 안 쓰인다는 점. 그래서 조자가 가장 큰 단위로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요 글자들 단위로 쓸 때 알아두시고 한일자부터 열십자까지의 숫자는 지난번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열십자까지의 숫자와 여기에 있는 100, 1000, 만, 억, 조 이걸 같이 결합해서 돈의 액수나 인구를 세거나 또는 어떤 물건의 개수를 셀 때 응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500원이다. 500원을 받았다. 지나가다 500원을 주었다 할 때 500이라는 말은 어떻게 쓸 것 같습니까? 당연히 500은 다섯 오자를 쓰고 100백을 쓰겠죠. 그러면 5,000원이다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쓰겠습니까? 다섯 오자는 그대로 두고 천자만 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라비아 숫자로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우는 그 1, 2, 3, 4 이런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라고 그러죠. 그 아라비아 숫자를 한자로 옮길 때 어떻게 쓰는가라는 건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라비아 숫자로 237만 원 그럴 때 이렇게 써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237만. 그러면 이거를 한자로 옮길 때 어떻게 써야 되느냐? 당연히 여러분들은 이렇게 써놓더라고요. 2, 3, 7, 만 이렇게 적어 놓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2, 3, 7만 이걸 읽어보면 이걸 그대로 이거를 소리 나는 대로 읽어보면 2, 3, 7, 만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올바르게 쓴 것이 아닙니다. 이걸 읽었을 때. 그래서
올바르게 쓰는 방법은 뭐냐? 요 숫자를 읽으면 237만이죠. 그래서 237 그리고 만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걸 그대로 읽으면 237만 이렇게 읽으니까 이 237만이라는 거와 요 237만이라는 것이 동일하게 읽어지도록 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수업 시간에 다시 얘기해 주겠습니다. 여기 또 다른 글자 배워보겠습니다. 서로 관련이 있는 한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서로 여기 가운데 양쪽 화살표가 있는 걸로 봐서 서로 상대어라는 걸 짐작할 수 있죠. 상대어. 서로 반대말이에요. 나갈 줄자가 우리가 어떤 건물에 들어갔을 때 나가는 곳이 있다면 당연히 들어가는 곳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고 나가는 걸 출입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나갈 줄자와 들어갈 입자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깊은 관련이 있는 글자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같이 놓은 것 같습니다. 앞에 거 일출할 때 이 나갈 줄자 배웠으니까 어렵지 않을 거예요. 나갈 줄. 그리고 들어갈 입자도 배운 거죠. 출입. 그래서 나갈 줄, 들어갈 입, 서로 나가고 들어가는 걸 의미한다는 거. 그래서 나갈 줄자를 응용한 옆에 단어가 또 있네. 우리 학교에 오면 출석한다고 그러죠. 요 석자가 자리석자입니다. 여러분이 학교에 와서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바로 출석입니다. 빠지면 결석이라고 그러죠. 그때 석자 자리석입니다. 그 다음에 들어갈 입자를 응용한 단어가 입시라는 단어가 나왔네요. 우리가 본문에서 입학이라는 단어 배웠었죠. 그런데 여기서는 입시, 시자가 시험 시자예요. 시험 보는 거. 입시, 대학 입시, 고등학교 입시 그럴 때 시자를 요걸 씁니다. 아래에 단어의 설명이 나와 있네요. 출석은 어떤 자리에 나아가 참석한다는 의미이고 입시는 입학생을 선발하기 위하여 입학 지원자들에게 치르도록 하는 시험을 입시라고 한다는 거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그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글자는 서로 여기 이렇게 같다고 표시가 돼 있어서 유사한 거예요. 비슷한 말입니다. 서로 관련이 있는 뜻이 서로 관련이 있는데 서로 뜻이 비슷한 글자란 뜻입니다. 요거는 본문에서 이 해년자를 설명하면서 이 해년자가 해라는 의미, 한 해, 두 해를 뜻하는 1년 단위의 해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나이를 뜻하기도 한다고 그랬습니다. 나이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세자는 어려운 글자인데 해 세자, 이것도 해가 태양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1년, 2년 그럴 때 한 해, 두 해 할 때 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이를 뜻하기도 합니다. 나이를 뜻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를 높여서 부를 때 보통 연세라는 의미를 쓰죠. 연세. 그래서 해년자와 해세자를 하나의 단어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연자가 앞에 오면 이렇게 연으로 두음 법칙이 적용된다는 건 얘기했었죠. 그래서 연세는 나이를 높여서 부른 말이죠. 근데 여기가 특히 요 세자가 너무 복잡해서 어려워 보이는데 요 세자 한번 써줄 테니까 잘 보세요. 요 세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너무 어려워서 선생님 한번 써줘 봤습니다. 그 다음에 연자를 응용한 일상생활 용어 중에 작년이란 단어가 있죠. 작년. 이 작자가 어제 작자입니다. 어제작. 어제란 뜻이에요. 그래서 어제라는 건 지나간 거죠. 그래서 지나간 해를 작년이라고 합니다. 지난 해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세월이 많이 흘렀다 그럴 때 달월자를 넣어서 세월이 나왔어요. 밑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작년은 지난해, 세월은 흘러가는 시간 또는 지내는 형편이나 사정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올라간 시간으로 더 많이 쓰인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